그래서 타이핑은 되도록이면 짧게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계속 짧게 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하나도 아낌없이 저렇게 줄여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랭귀지까지 받고 캐릭터 셋, 그 다음에 아까 오류라고 해가지고 타이틀까지 넣었어요. 자,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HTML 첫 문서라고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 우리가 쓴 글씨가 어디에 나오나 잘 보세요. 요 HTML 첫 문서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죠? 확인되었습니까? 그럼 질문. 자, 제가 쓰는 거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이트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핸드폰을 소개하는 사이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5번이 맞을까요? 5번 라인이 맞을까요? 6번 라인이 맞을까요? 뭐 어디 싸워볼까? 5번. 5번이 6번. 5번은 많은데 6번이 한 명도 없다고? 6번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얘가 맞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지우고 브라우저 하면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이버도 열어볼까? 네이버도 열고 다음도 열어볼까요? 다음도 열고. 자, 다시 물을게요. 앞에 얘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것만 봐서 저게 무슨 페이지인지 아냐고요. 삼성전자의 S8을 소개하는 건지 삼성전자의 뭐 위치를 소개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다른 여러 개의 탭이 열려 있더라도 얘가 갤럭시 S8 아까 저거였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S8을 뒤에 쓰나 이게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으나 사실 웹표준 검사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잘 짠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큰 제목이 앞에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개의 탭이 열릴 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렇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저렇게 쓰면 사용상에 편하더라. 관습, 관습은 영어로 컨벤션.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HTML의 컨벤션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컨벤션에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올까요? HTML 컨벤션 해서 구글 해보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서 만든 다룸을 웹표준을 다루다라는 페이지가 아마 제일 위에 올라올 거예요. 맞나요? 나만 그런가? 맞아요? 네. 들어가 보실게요. 다른 것도 되게 많지만 지금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컨벤션만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왼쪽에 메뉴에 보면 HTML 컨벤션 있어요. 지금 그 페이지가 로딩이 된 거라고요. 자, 온 김에 우리가 닥타입 아까 3개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HTML5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고 내려와 보시면 제목 보세요. 제목. 작은 거. 제일 작은 단위가 컨텐츠의 제목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라고 해서 큰 게 뒤에 오는 식으로 쓴다고요. 그래야 탭이 많아지면 앞부분만 보더라도 그 페이지의 제목을 알 수 있게끔. 요거 사소한 거지만 저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HTML의 컨벤션 됐습니까? 몇 번 들어올 거예요. 몇 번 들어와서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쓰면 퍼블리셔들이나 개발자들이 다 공통으로 잘 알아듣더라 라는 규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코드로 올게요. 자, 제목을 넣어줬어요 이제. 그죠? 자, 제목을 넣었으니까 이 사이트는 우리가 왜 만드냐면 검색이 잘 되라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웹페이지는 최종 목적은 검색이에요. 일단 검색이 돼야 그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보고 사든지 말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검색조차 안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검색 엔진에 얘가 잘 나오게 하려면 메타 이 헤더와 헤드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동일한 형식으로 몇 가지 쓸 거예요. 일단 화면과 같이 써봐 주세요. 자, 대표적인 메타 태그에서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 요 세 개, 그리고 반응과 관련이 아주 밀접한 뷰포트 요 네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얘들은 문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타 정보 중에 키워드 컨텐트 안에는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키워드가 지금 갤럭시 에이스라고 했으니까 갤럭시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S8이라고 단순히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삼성 폰 뭐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가 검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사이트가 상단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단에 나오려면 이거 말고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안에 저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 사이트의 정보를 보고 여기 잘 돼 있나 라고 해서 이 사이트 정보를 많이 퍼가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를 많이 참조해 가야 얘의 품질 지수가 올라가서 같은 키워드로 갤럭시라고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가 검색 결과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채워지는 거라고요. 어쨌든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검색의 기초를 지금 다지는 거예요. 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일단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키워드를 이용해서 나오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똑같은 포맷으로 메타에 한꺼번에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포맷으로 두 개, 세 개만 더 써놓고 할게요. 하나, 디스크립션, 로버트, 뷰포트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좀 전에 키워드부터 좀 부연 설명 좀 더 할게요. 키워드. 자, 지금 이 페이지의 주 내용은 얘들이래요. 그죠? 그러면 저걸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 페이지가 검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BTS랑 엑소도 넣었어요. 갤럭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 최근에 신곡을 발표한 BTS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트는 검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무지 잘 돼요? 무지 잘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이트는 점점 사이트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키워드를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keywords abusing이라고 해요. 오용 남용 했다고요. 이러면 얘의 뭐가 낮아지냐면 품질 지수가 낮아져요. 그러면 찍혀요. 속된 말로 누구한테 찍히는 거냐면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 로봇들, 이 로봇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에 찍힌다고요. 야, 니네 사이트 가봤더니 엑소 내용 없던데? 찍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로 오해받아요? 이것도 없을걸? 라고 해서 찍힌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 본문의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써줘야지 내용과 상관없는 걸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검색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점점 이게 쌓이면 나중엔 검색이 안 된다고요. 키워드를 이렇게 어뷰징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용 남용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로봇들이, 즉 저 검색의 에이전트들이, 검색 프로그램들이 키워드를 잘 안 쳐줘요. 하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물론 얘는 내용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만 이 키워드 대신에 그래도 많이 쳐주는 게 이제 쓰려고 하는 설명,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은 위에 키워드는 말 그대로 단어, 키워드로 쓰는 거고, 디스크립션 설명이니까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문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메라 성능이 향상된 뭐 갤럭시 S8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이트는 어떤 키워드 넣어야 되냐?
준비된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누구누구누구 일만 시켜주세요. 뭐든 다 해요. 뭐 이런 문장으로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리뉴얼하는 사이트에 이 내용으로 써주면 좋겠지만 그래버리면 잘못하면 정말로 너무 잘 만들면 그 대상 사이트보다 여러분께 검색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태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사이트의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검색이 되고 그런 사례가 나와서 아예 그냥 여기는 요 제목 정도야 그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키워드와 디스크립션은 그냥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으라고 해요. 웹 디자이너, 반응형, 적응형 뭐 이런 것들 넣고 퍼블리셔 뭐 그런 설명으로 넣는 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랍니까? 넣을 수 있는 건 로봇이래요. 좀 전에 제가 언뜻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면 내가 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손수 발품을 팔아가지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가만히 냅둬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내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걔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아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사이트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이트엔 뭐가 있는 거지? 제목은 뭐고, 키워드는 뭐고, 설명은 뭐고, 그 내용에 맞춰서 안에 내용들에서 링크는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간다고요. 그 수집을 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싱이라고 불러요. 인덱스는 말 그대로 그냥 목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싱하면 목록화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목록화 한다고요. 그러면 A라는 사이트의 주소는 뭐고 제목은 뭐고 키워드는 뭐고 설명은 뭐고 그 안에 내용은 뭐가 있더라 라고 해서 하나하나 엑셀 시트에 담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서 수집해서 목록을 만든다고요. 그럼 그렇게 목록을 만들고 만약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당 목록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이트는 그게 있었어 라고 해서 검색 결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때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 그 인덱싱 목록에서 찾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목록화를 할 때에 우리가 저 로봇들한테다가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이제 로봇이래. 이렇게다가 로봇 메타 정보 중에 로봇에 대한 설정을 쓴다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자, 목록을 해가라. 목록이 뭐라고? 인덱스라고 했어요. 목록을 해가라. 내 사이트는 검색을 되려고 만든 사이트니까 수집을 해가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follow가 있습니다. follow는 뭐냐면 내 사이트 안에서 이게 A라는 문서고 A라는 문서 안에서는 B라는 문서, C라는 문서로 링크가 걸려 있더라. 이 A라는 문서에서 B와 C로 링크가 걸려 있더라는 그 정보조차도 follow에서 따라가서 수집을 하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 페이지 안에 있는 것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페이지 갔더니 어디로 링크가 되더라까지 수집을 해가라라는 뜻이라고요. follow. 그래서 목록을 수집을 하되 그 문서에서 링크가 어디로 가더라까지 follow까지 하는 거 이 두 개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면은 다 퍼가세요라는 뜻이니까 이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ll로 바꿀 수 있다고요. all. 뭐라고요? 수집을 해가고 안에 있는 링크도 다 수집해 가시라. all. 됐습니까? 반대도 있죠. 그러면 내 사이트는 나만 볼 거니까 인덱싱 하지 마. 노 인덱스. 내 사이트 안에서 링크가 어디로 빠져나가든 그것도 수집하지 마. 그래서 no follow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요 두 개를 합친 건 당연히 none이라고 합니다. no index와 no follow 하면 그건 아무것도 수집해 가지 말라는 뜻이니까 none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다가 all이 아니라 none이라고 쓰면 이 사이트는 검색이 안 되냐?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팔로워에서 다 퍼가라고 하면 이 사이트가 검색이 되냐? 무조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로봇 설정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누구한테? 브라우저한테. 브라우저가 얘를 해석해서 반영을 해주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로봇들한테. 지금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이든 다음이든 기타 검색 엔진의 로봇들한테 우리 사이트는 퍼가지 말아도 돼 퍼가라고 하는 저 사항 위에 입력하는 이 두 가지 사항들은 얘 입장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누가 뭘 하지 않는 권고사항이라고요. 그건 왜 쓰냐? 나중에는 통일이 되면 로봇들한테 저 제약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날도 있을 거니까 써주는 게 좋다고요. 안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목적이 어쨌든 검색이 되는 거니까 all이라고 쓰는 겁니다.